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드디어 SEC가 리플에 대한 항소를 최종적으로 취하했습니다. 굉장히 기쁜 소식이기는 하지만 그동안 제 영상을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이미 충분히 알고 계셨을 내용일 텐데요. 소송이 종결되기는 했지만 사실 리플의 어제 상승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크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들이 현재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의 모두가 이 소송 종결의 진짜 의미를 놓치고 있습니다. SEC와의 소송이 공식적으로 마무리되면서 이제부터 리플에게 펼쳐질 미래, 리플의 엄청난 상승 동력으로 작용하게 될 세 가지 키포인트, 리플 ETF와 국제결제망 재패, 마지막 350조 원 규모의 RWA 시장까지 모두 다 깔끔하게 오늘 영상을 통해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편하게 시청해주시고요. 투자에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리플 분석 진행해드리기 전에 제가 긴급하게 드릴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최근 코인 시장에서 이 내부자들의 시세 조작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는데 사실 리플도 이 내부자들의 시세 조작에서 자유롭지가 않죠.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부터가 이 암호화폐 전략 비축 관련해서 트럼프 내각의 비트코인 내부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문이 생기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코인은 주식에 비해서 규제가 미비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이 내부자들에 의해 가격이 조작되는 경우가 아주 빈번하게 발생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코인을 매수하기 전에 이 내부자들이 지금 코인을 사고 있는가 아니면 팔고 있는가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면 실제 수익으로 연결하는 데 엄청난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지갑 주소를 기준으로 내부자들의 포지션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가 따로 존재를 합니다. 지금 트럼프 내부자 지갑 주소를 보게 되시면 젤리라는 코인의 롱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이렇게 내부자들이 롱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면 현재 해당 코인에 대한 매집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고, 반대로 숏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면 수익 실현 후 가격의 폭락을 유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 내부자들의 매매 동향은 우리가 매매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지표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구독자분들께 실시간으로 원하시는 코인의 내부자 포지션을 다 확인을 해드리고 있어요. 다만 업비트만 해도 당장 코인이 수백 개가 되기 때문에 제가 영상에서 모든 알트코인을 확인해드리는 건 한계가 있죠. 그래서 지금 화면 아래에 제 번호를 띄워드리고 있는데 저한테 9번이라고 보내주시면 원하시는 코인의 내부자 포지션을 이렇게 제 텔레그램 정보방 통해서 실시간으로 바로 공유를 해드릴 겁니다. 당연히 별도의 비용 같은 건 전혀 없고요. 저는 유튜브를 하고 있다 보니 여러분께는 구독,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서론이 조금 길어졌네요.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리플의 상승 포인트인 ETF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ETF 출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해당 코인이 증권으로 분류되느냐 아니면 상품으로 분류되느냐 여부예요. 리플과 SEC가 진행하고 있던 소송 자체가 바로 리플의 증권성 여부를 다투는 소송이었는데 만약 코인이 증권으로 분류가 된다면 이 SEC의 규제를 받게 되기 때문에 ETF 출시가 어려워지는 반면 상품으로 분류된다면 SEC보다 훨씬 더 완화된 규제 요건을 가지고 있는 CFTC 상품선물거래위원회 관할로 넘어가게 되면서 ETF 출시가 용이해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소송의 마무리가 리플이 증권이 아닌 상품임을 확인하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는 과정이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앞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ETF 출시가 가능했던 이유도 증권이 아니라 상품임을 확인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리플은 SEC 측에서 소송 종결뿐만 아니라 리플에 대한 상품성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미 시장에서는 SEC가 리플을 상품으로 결론지었다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당장 해시덱스사가 자신들의 나스닥 크립토 인덱스 ETF에 리플을 추가시킨 게 불과 이틀 전이고 한화 1경 5천조 원의 자금을 운용하고 있는 세계 1위 자산운용사 블랙록 또한 SEC와의 소송이 마무리된 이후 리플 ETF 출시 준비를 본격화할 것이다라고 관측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블랙록의 리플 ETF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작년에 블랙록이 리플 ETF에 대한 출시 계획이 없다라고 확인해준 일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짚어드렸던 적이 있죠. 지금 이 블랙록의 언론 플레이에 절대로 속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거대 기관 투자자들은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절대로 수익을 쉽게 주지 않아요. 바로 여기서 우리는 일본의 SBI 홀딩스라는 기업을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SBI 홀딩스는 리플랩스의 초기 지분 8.76%를 보유한 최대 외부 투자자인데요. 이 SBI 홀딩스가 다름 아닌 블랙록과 자산운용 분야, 특히 ETF 분야에서 매우 밀접한 협력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일단 리플의 최대 외부 투자자가 블랙록과 ETF 관련 협력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향후 블랙록이 리플 ETF까지 진출을 할 것이다라는 추론까지는
진행을 해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블랙록의 리플 ETF 출시를 확정지어주는 결정적인 근거가 이미 있죠. 이미 2023년 블랙록과 JP모건은 리플과 함께 주요 파생상품협회 ISDA의 회원으로 합류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파생상품협회, 제가 앞서서 코인의 ETF 출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해당 코인이 증권이 아니라 상품으로 분류가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그렇습니다. 이미 블랙록은 리플과 함께 파생상품협회 회원으로 가입을 하면서 향후 리플이 SEC와의 소송이 마무리되었을 때 이 ETF 출시로 직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해 놓은 상황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리플의 ETF가 왜 현실화될 수밖에 없는지 여러분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네, 아주 잘 따라와주고 계시고요. 이제 두 번째 포인트인 국제결제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지난 1월 모건 캐피탈의 마크 유스코는 리플 투자는 스위프트 대체 가능성에 달렸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스위프트는 모든 국가들이 국제결제관을 사용하는 국제결제망을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스위프트를 리플이 대체하는 현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의 책임으로 이 스위프트망에서 현재는 퇴출이 된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 러시아가 국제결제관에 달러를 우회하고 암호화폐를 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주축이 되어 있는 브릭스 연합에서 암호화폐를 쓰자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고, 이에 트럼프가 브릭스 연합에게 달러를 버리면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협박을 날려놓은 상황이죠. 이런 강대국들의 갈등 사이에서 국제결제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리플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리플은 이미 10개국 중앙은행과 CBDC 관련 협력을 체결해 놓은 상황이고, 세계 최초로 두바이 금융서비스청의 정식 라이센스까지 확보한 상황입니다. 이게 불과 7일 전에 벌어졌던 일이에요. 게다가 리플은 이미 100개국 이상의 금융기관 및 은행들과 실질적인 협력을 맺고 있는 유일한 코인인 동시에 미국의 대표 은행 중 하나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이미 리플이 은행 국제송금 시스템을 변혁할 것이다라고 공공연히 밝혀왔습니다. 실제로 자신들의 내부 거래 100%의 리플을 사용하면서 언행일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지금 마크 유스코가 이야기했듯이 리플에게 엄청난 유동성을 불러일으켜줄 스위프트망 대체는 실제 현실화되고 있는 국면이다라는 점 여러분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영상의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인 350조 원 규모의 RWA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어제자로 이 RWA의 시장 가치가 2,400억 달러, 한화 350조 원을 돌파하는 기염을 토했는데요. 이 RWA라는 게 뭔지 모르시는 분들 충분히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부동산이나 채권 같은 실물 자산들 있죠. 이러한 실물 자산을 블록체인에서 디지털 토큰 형태로 변환해서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개념이에요. 쉽게 말해 이런 전통적인 금융 자산들을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디지털화해서 보다 쉽게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시장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RWA 시장에서 리플이 엄청난 파란을 일으키고 있는데, 다름 아닌 세계에서 가장 신뢰도가 높은 자산인 미국 국채를 RWA 시장에서 리플 레저 기반으로 거래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건 정말 오직 리플만이 진행할 수 있는 프로젝트인데요. 이미 온도 파이낸스가 리플 레저에서 토크나 국채 펀드 투입을 진행을 하고 있고, 제가 지난 영상들에서도 전달을 해드렸죠. 이미 리플 레저 기반의 미국 국채 상품까지 출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예탁증서 출시까지 임박하면서 리플은 엄청난 기관 투자자의 유입을 맞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결국 리플의 마지막 족쇄였던 SEC와의 소송이 공식적으로 마무리되면서 우리들에게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시장은 끊임없이 가격을 흔들어대면서 우리들이 리플을 온전히 보유하지 못하도록 만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장 오늘 내일 눈앞에 가격에 휘둘리면 안 된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여러분이 거인들의 장난에 속지 않고 반드시 리플을 보유하고 계실 수 있도록 제가 끝까지 여러분들 곁에서 올바른 분석을 전달해드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제 실시간 관점은 이렇게 공식 텔레그램 정보방 통해서 계속 업로드를 해드리면서 여러분들과 양방향 소통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입장해주신 구독자분들이 1000분이 넘으셨어요. 이렇게 저랑 자유롭게 소통하면서 재밌게 그리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인사이트들을 많이 나눠드리고 있으니까요. 별도의 입장 조건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들어오실 수 있는 방이니까 아무쪼록 여러분 매매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입장 원하시는 분은 제 번호로 9번이라고만 보내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안내를 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되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사용하실 수 있는 지표 하나 소개해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이 지표는 CW 시그널이라는 이름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고래들의 매수가 발생할 때마다 이렇게 주황 색깔의 매수 신호를 차트상으로 찍어줍니다. 지금 화면에 이오스 차트 매수 신호 다량 발생한 이후 급등 나오면서 35% 정도의 상승이 나와줬고요. 최근 바운스 토큰 차트도 마찬가지로 매수 신호 발생하고 나서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가 재개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매매하실 때 이 지표의 매수 신호를 같이 활용을 해보시는 걸 저는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고 당연히 구독자분들 모두 지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전달을 해드리고 있어요. 화면 아래에 보이는 번호로 9번이라고만 저한테 보내주시면 지표 전달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수익 내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